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 11월 8일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한적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부모님이 안 보여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래층에 부모님 비명소리가 들려요. 총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님을 겨누고 있어요. 제발 누구든 보내주세요. 저는 손이 묶여 있어요. 전화 속의 목소리는 제니퍼 펜이라고 하는 29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 경찰이 바로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가고 난 직후였어요. 제니퍼의 어머니 빅펜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버지 헨펜 역시 머리에 총을 맞고 중상 상태,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당시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참혹했던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제니퍼 뿐이었죠. 몇 년 전 베트남에서 이민으로 온 펜 가족은 근면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가족이었어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요. 즉, 원한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남은 건 제니퍼의 진술과 철저한 탐문 수사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니퍼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들은 아주 한적한 월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난데없이 괴한 3명이 집으로 쳐들어왔고, 그녀를 위층 계단 난간에 묶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녀의 엄마를 쏴 죽이고 아빠한테도 총을 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인 것 같이 보였다고 진술했죠. 제니퍼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진술하는 내내 힘들어했죠. 드래그록 머리에 흑인 남자, 후드티를 입은 피부가 검은 호리호리한 체형의 남자였어요. 그리고 자메이카 억양을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괴한 3명을 설명했어요.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아무런 침입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경찰들은 수사를 계속 이어갔고,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해보니 그 당시 집에는 엄청난 현금이 있지도 않았어요. 집을 들여다봤을 때 도둑들이 되려 값비싼 물건을 두고 갔다는 사실이 수상한 점이었죠.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쓸만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됩니다. 제니퍼와 6년 동안 사귀었다는 본인이 마약상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친구 데니 윙이었어요. 당시 부모가 강경하게 반대한 탓에 제니퍼와 데니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헤어졌다고 해요. 겨우 범인이 희미하게 잡힌 CCTV를 확보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화질이 너무 조악한 탓에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게 돼요. 쓸모는 없었지만 제니퍼의 말대로 3명의 괴한이 침입했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죠.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제니퍼를 불러 신문하기로 해요. 이어진 신문에서 경찰이 주안점을 둔 건 제니퍼와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엄격하게 제니퍼를 대한 부모님. 뭐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탓에 그런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니퍼는 크게 엇나가고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올 A 학점을 받았고요. 약학 대학에 입학한 뒤 졸업 후 한 병원의 혈액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될 제니퍼의 인생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가면이었던 것이었죠. 경찰은 신문 과정에서 제니퍼가 수십 년간 부모에게 학위 학력을 위조했고 다니지도 않는 대학에 4년 동안이나 다녔다고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는 걸 알아내게 돼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모범생이었던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제니퍼에게서 더 많은 걸 캐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 헨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 아버지 헨이 진술한 내용은 제니퍼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 헨의 진술 중 이 부분이었죠. 괴한 3명이 제니퍼와 알고 있는 사이같이 보였습니다. 제니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음을 직감하게 돼요. 결국 경찰의 조사 끝에 제니퍼 파는 부모를 청부살인한 죄로 가석방 없는 25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걸까요? 제니퍼 판이 부모를 청부살인하게 된 원인으로 부모가 제니퍼에게 가진 과도한 기대가 꼽히고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캐나다로 베트남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부부였어요. 캐나다에서 제조업계 노동자로 일했고 부부는 자신들의 2 자녀가 자기들과 같은 삶을 살기 바라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혹독하게 기르기 시작했죠. 부모는 제니퍼 판에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요. 초등학생이 되자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치기도 해요. 매일 밤 10시까지 혹독한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제니퍼는 다시 책상에 앉아 학교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죠. 힘든 생활에 결국 제니퍼는 자해를 시도하게 되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는 줄어들지 않게 돼요. 모든 과목에 A 학점을 원했고 연애를 금지했죠. 하지만 제니퍼의 평균 학점은 B였고 자신은 결코 부모님의 기대에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 그녀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성적을 모두 A 학점으로 위조하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미적분 과목에서 낙제가 되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가 되죠. 긴 시간 동안의 거짓말은 대학 졸업식 때문에
들통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대학 졸업식에 좌석 부족으로 부모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요.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빠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그간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고, 제니퍼의 부모는 그녀의 휴대전화, 노트북 모두 뺏고 남자친구와의 만남도 막아버렸죠. 집에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 지낸 거예요. 제니퍼는 결국 남자친구를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거짓 인생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고, 이는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남겨졌다고 해요.